세계 3대 문학상인 영국 부커상 국제부문 최종 후보에 우리나라 소설집 저주토끼가 올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라입니다. 저는 저주토끼의 저자이고 환상소설을 쓰고 러시아와 폴란드 문학작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 작품부터 지금까지 계속 장르문학만을 써왔고 장르문학이 가장 자유로운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주의 문학은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장르문학은 현실을 떠나서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가진 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르문학을 사랑하고 장르문학이 주류와 비주류를 떠나서 좋은 이야기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노벨 문학상, 공쿠르상, 그리고 부커상,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명망이 높다고 하는 문학상들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 최근에 열렸던 그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이죠. 부커상, 2022 부커상 인터내셔널에서 최종 후보로 오른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인 작가가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그 굉장히 뜨거운 주목을 받고 계신 분인데요. 정보라 작가님 오늘 톡톡 동해인에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되게 바쁘시죠? 네, 번역 마감이 지금 열흘 앞으로 다가와서 겁에 질려 마감. 있습니다. 마감이 열흘 앞으로. 네. 마음이 좀 이렇게 돌덩이가 이렇게 한 10개 좀 얹어져 있겠네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부커상 인터내셔널 시상식을 궁금해하셔서 네. 그 부분을 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번에 3년 만에 열린 거죠? 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열리다가 3년 만에 열리는 행사여서 굉장히 좀 떠들썩하고 들떠있는 분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직접 가보신 입장에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22일에 최종 후보 작품의 작가와 번역가들만 모아서 낭독회 겸 토크쇼 같은 행사가 한 번 있었고요. 26일에는 파티 형식으로 시상식이 진행이 돼서 두 개가 완전히 다른 행사였는데요. 저로서는 22일 행사가 조금 더 흥미로웠어요. 26일은 되게 정신없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네네. 22일은 이렇게 명확하게 순서가 있고 해야 하는 낭독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할 일이 있어서 네, 그래서 22일이 조금 더 마음이 편했었어요. 제가 그 보도를 통해서 작가님 부커상 시상식에 계시는 찍힌 사진들 많이 봤거든요. 모든 사진에서 활짝 웃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 사진을 보고 저까지 기분이 참 좋았는데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좀 정말 세계적인 세계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인정을 받은 6분의 작가들이 모인 거잖아요. 어때요? 막 이렇게 떨리고 그러나요? 가기 전에는 떨렸는데요. 네. 가서는 이제 22일도 그렇고 26일도 그렇고 식순이 있고 최종 후보 작품들과 그 작가와 번역가를 이렇게 한 명씩 무대 위에 올리고 조명을 비추고 뭐 소감을 짧게 듣고 이런 순서들이 있었어요. 네. 떨리는 마음은 그 직전까지였고요. 네. 이제 이 순서로 여기 가서 뭐 낭독을 한다, 뭐 답변을 한다, 뭐 소감을 짧게 얘기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미션을 주시니까 그거를 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열심히 했어요. 우리 정보라 작가님이 이번에 부커상 인터내셔널의 최종 후보로 그 6분의 작가에 또 뽑히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전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오르셨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기쁨을 주셨는데요. 기왕이면 제 생각에는
또 우리 국민들 욕심에는 우리 정 작가님이 북커상 인터내셔널을 받았으면 좀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또 막상 우리 정보라 작가님은 발표 후에 굉장히 편안한 표정으로 해방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셔서 놀랍기도 하고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때 심정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기분이셨어요? 수상자는 수상자 발표 바로 다음 날에 그 부커재단의 미디어 센터에 가서 네. 하루 종일 인터뷰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네네. 그 수상자 모래 무덤의 번역자이신 로크웰 선생님의 소셜 미디어를 봤더니 네. 8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하고 사진 찍고 질문에 대답하고 사진 찍고 그걸 8시간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걸 보니까 이 무거운 짐을 대신 떠맡아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안 해서 너무 다행이었고, 그리고 기탄잘리 슈리 작가님, 그 수상작의 작가님 65세신데 나이 네. 드신 분한테 이런 짓 해도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 힘들고 빡빡한 일정을 내가 탔으면 내가 할 뻔했네 뭐 이런. 네. 야, 진짜 생각하시는 게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시상식에 가기 전에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표현을 하시고 우리 작가님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사실 좀 부담 많이 되셨죠? 기대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죠. 행사에 가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정말 슬펐을 것 같은데요. 그럴 리는 없고요. 정말 분에 넘치게 뜨거운 기대와 찬사와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듣고 그래서 네.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시상식에 정치학이 약간 있는데요. 일단 상을 한 명한테 주는 결정은 형평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미 한강 작가님께서 네네. 한번 수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부커상 그 인터내셔널 부문에 수상하신 작품들을 봤더니요, 한 나라에서 2번 수상한 경우는 미국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그 언어 사용 인구나 출판 시장을 봤을 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 나라에서 2번 수상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또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미 최종 후보 6작품에 올랐다는 거가 사실 우위를 매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네. Please welcome Bora Chung and Anton He to the stage, and congratulations.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영국 쪽 출판사에서 저한테 메일로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출판사 대표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2분이 공동대표이신데 그 2분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번역가 안톤 선생님도 정말 기뻐하시는데 저는 정작 약간 멍하고 이것은 영국식 농담인가? 부커상? 이런 생각만 들고 별로 현실감이 없었어요. 저로서는 출판사 사장님들하고 저희 번역가 선생님이 좋아하신다는 그게 더 좋았고요. 현실감이 들기 시작한 거는 한 사나흘 지나서였어요. 사나흘 지나서는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가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꺼냈기 때문에 영국에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실감이 좀 나기 시작했어요. The winner of the 2022 International Booker Prize is Tomb of Sand by Gitanjali Shree, translated by Daisy Rockwell, published by Tilted Axis Press. 수상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요. 수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면서 갔죠. 영국까지 가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한 나라에서 2작가가 탄 적은 미국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 문학이 아무리 우수해도 출판 시장의 크기나 그 언어 사용자 인구를 봤을 때 미국만큼의 그 숫자적인 압도성은 가질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최초로 번역된 힌디어 작품이
더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좀 속사정을 아시는 분들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고 저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 후보에 오른 6작품은 다 좋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 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갈 수 있는 데까지 정말 그 끝까지 다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부커상 인터내셔널 수상을 하신 인도의 기탄잘리 슈리 작가님, 그 작가님하고도 좀 이렇게 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던데 뭐 어떤 얘기 하셨어요? 기탄잘리 슈리 작가님이 모래 무덤 쓰는데 8년 걸렸다 그러셨거든요. 와. 8년 걸렸고 나중에 교정본이 왔는데 너무 괴로워서 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탁자 위에다가 두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못 본 척 하셨대요. 글 쓴다는 것 자체가 체력도 많이 요구되는 그렇죠. 일이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고 그렇게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시는 그 원동력이 뭔지를 여쭤봤는데요. 일단 세상 모든 것이 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거기 있는데 안 쓸 수는 없다. 그냥 세상 모든 것이 원래 다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요. 세상에 잘못된 일이 정말 많고 불의한 일, 부당한 일이 정말 많은데 그거를 그냥 흘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글 안에서라도 어떻게 세상이 정당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글을 통해서라도 정의를 좀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노년의 여성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너무 멋있는 너무 거예요. 멋있네요, 진짜. 예.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는 여성 인권이 네. 너무나 그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너무 낮은 곳인데 그런 곳에서 65세라고 하셨나요? 그런 활동들을 아직도 열정을 갖고 하신다는 게 진짜 존경스럽고 대단하네요, 그죠? 기탄잘리 슈리 작가님이 그 상 받으신 후에 하셨던 소감이 또 굉장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 직접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탄잘리 슈리 작가님이 항상 약간 유머 감각이 있으신데요. 수상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 그 최종 후보에 오른 6명 작가들이 모두 다 자기 나라에서 부커상 타오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텐데 근데 부커야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잘났니 그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설공주에서 마녀가 하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 대사를 패러디를 하셔서 부커야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잘났니가 아니다. 이 6개의 작품들이 다 동등하게 훌륭한 작품들이고 그 중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때가 잘 맞아서 바람이 내 쪽으로 불어서 내가 상을 타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유머 감각 있게 시작을 하시다가 그 겸손한 말씀으로 그렇게 끝나서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신 말씀이었어요. 엄청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네, 거기 오신 진짜 멋있었어요. 네, 그 최종 후보님들의 마음을 바로 꿰뚫어 보는 이야기이기도 네. 하고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한국 작가분께서 부커상에 노미네이트 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으시는데 연령대분도 예전에는 20대에서 30대 여성분들이랑 남성분들이 많이 찾으셨는데 지금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 50대, 60대 다양한 연령층께서도 많이 찾으십니다. 처음에는 이게 판타지 소설이라 해서 가볍게 읽었다가 그 안에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약간 인간의 부조리한 그런 것들을 꼬집어내는 그런 소설이어서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게 된 저주토끼에 대한 또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책이 실제로 나온 거는 좀 됐죠. 2017년쯤에 나왔나요? 5년이나 지났는데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팔린 것 같더라고요. 10만 부 이상 팔렸죠. 예, 그 정도라고 예.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주토끼가 하도 사람들이 무섭다고 소문이 나서 이 무서운 이야기는 좀 나는 못 읽어 하시는 분들도
정보러 작가님 덕분에 용기를 내서 그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샀고요. 네. 저를 포함해서요.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 개정판 나오면서 띠지가 이렇게 둘러져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부커 그 심사위원회에서 하신 말이 이렇게 있는데, 정보라는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현대사회의 가부장제와 그 자본주의의 참혹한 공포와 잔혹함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거창하게 써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랬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 조금 끄덕끄덕하게 됐습니다.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건가요, 부커에서? 사회적인 메시지는 생각하면서 썼는데요. 네. 예를 들면 표제작 저주토끼는 그 거대 기업이 열심히 일자라는 중소기업을 박살내는 얘기잖아요. 그냥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박살내는 얘기라서 거기에 대해서 소설로나마 보복해주고 싶어서 쓴 얘기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사회적인 메시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근데 저주토끼가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띄엄띄엄 쓴 작품들을 출판사에서 이제 통일된 기획을 가지고 모아서 내신 책이라서 제가 어떤 일관된 주제의식을 가지고 그 세월 동안 이렇게 똑같은 작품들을 계속 그렇게 쓴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모아놓고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 이제 저주토끼에 대해서 읽을 예정이고 아직 못 읽으신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직접 저주토끼는 이런 책이다, 이런 작품집이다 하고 간단하게 소개 먼저 좀 해주세요. 10편의 단편들이 들어가 있는 단편집이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SF 섹션에서 팔리고 있던데 SF는 아니고요.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SF가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요. 10편 중에서 딱 한 편의 로봇이 나오기 때문에 SF인데 나머지 9편은 괴담이나 동화나 민담이나 전설이나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한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10편 있는 작품 중에서 작가님이 제일 애정하는 작품은 어떤 거예요? 안녕 내 사랑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로봇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SF 소설에 많이 나오는 로봇공학의 3원칙 같은 거를 지키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썼기 때문에 학생들 덕분에 쓰게 된 작품이라서 안녕 내 사랑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작가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작가님들이 좀 애정을 갖는 작품하고 독자분들이 사랑해주는 작품하고도 약간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독자분들은 어떤 작품 얘기를 제일 많이 하나요? 독자님들은 아무래도 변기에서 머리 나오는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고요. 예, 한국 독자님들도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낭독회 끝나고 영국 독자님들도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사위원 중에서 3분이 저한테 오셔서 3분이 각각 다 같이 오신 게 아니고 각각 따로 오셨는데요. 와서. 각각 오셔서 자녀분들한테 그 얘기를 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분들이 무서워한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심사위원 중에서 한 분이 아드님이 6살이래요. 그래서 영국에선 6살이면 이제 1학년이거든요. 학교에 다니거든요. 근데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화장실에서 안 나오고 있으면 문 두드리면서 머리 나온다! 그러면 막 뛰어나오고 화장실에서 뛰어나온대요. 그래서 아침에 급할 때 빨리 화장실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쓰고 계신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또 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네요. 그 머리 작품이. 네.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머리가 작가님이 맨 처음 쓰신 소설이라고 들었거든요. 언제 쓰신 거예요? 1998년이요. 와, 대학생 때? 네. 계기는 뭐였어요? 계기는 학교 공모전에 상 타면 상금 준다고 그래서요. 학교 공모전에 그 상 받으시고요. 98년도에 쓴 작품이 2020년에도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을 줄 예상은 당연히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아니요, 좀 이상하기도 해요. 어떤 부분이?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되게 익숙한 얘기인데 그 새삼 놀라워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자녀분들한테는 읽어주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부커 심사위원들이 자녀분들한테 읽어줄 정도면 이게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생각거리를 주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읽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동화 같은 분위기나 비현실적인 전개가 약간 민담이나 민화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좀 친숙하게 느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일단은 이 제목이 굉장하다. 제목을 너무 잘 지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주라는 단어하고 토끼라는 단어가 너무 상반된 이미지잖아요. 네. 좀 뭔가 되게 모순되고 토끼는 되게 착하고 귀엽고 약하고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련된 조합을 만드셨는지 그 이유도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속해 있는 환상문학 웹진 거울이라는 환상문학 작가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2015년 말 2016년 초에 새해에는 무슨 글을 쓸까 이런 기획회의를 하다가 12지신 특집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12지신 특집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가장 빠른 작가님들이 용, 말, 뱀 이런 멋있는 그 동물들은 다 가져가시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익숙한 동물들 있잖아요. 뭐 닭이라든가 개라든가 네, 뭐 이런 동물들도 그 다음 차례로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고개를 들이밀었을 때는 양 아니면 토끼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토끼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토끼였는데 그래서 약간 화가 나서 그러면 토끼를 되게 무섭게 만들어줘야지 막 이렇게 생각해서 왜냐하면 그냥 토끼는 그냥 귀엽고 그렇죠. 되게 뻔한 이미지니까. 예쁘고 익숙하지만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반대 이미지를 붙여보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저주토끼는 표제작이고 맨 앞에 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책을 처음에 딱 열면 그 유명한 첫 문장이 나오잖아요.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광고 카피인 줄 알았어요. 저 진짜 너무 이렇게 강렬하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문장이 있나? 이거는 철저한 기획하에 내가 좀 이렇게 아름다운 시작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으로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뭐든지 현실하고는 반대로 써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토끼는 예쁘고 귀여운 동물이니까 무섭게 만들고 저주는 반대로 저주니까 예쁘게 묘사하고 그렇게 그 정반대 극과 극의 정반대 조합으로 가야지만 얘기가 잘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쓴 거였어요. 토끼라는 소재는 우연히 얻었지만 그 토끼에게 어떤 캐릭터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무조건 반대로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드셨군요. 이거를 이제 영미권에 번역을 해서 내신 안토너 번역가님 인터뷰를 보니까 그 우연히 그 북페스티벌에서 첫 문장을 보고 반해서 이걸 번역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언급을 한 이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 그 안토너 작가님은 그러면은 정말로 그 전에는 전혀 친분이 없었던 건가요?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출판사 부스에서 제가 책 팔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이 책 저 책 그냥 들었다 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 사러 오신 분인 줄 알고 책을 팔아야 되니까 그 책은 뭐 어느 작가님이 지었는데 그 작가님은 뭐 어떤 작가님이고 책은 어떤 내용이고 또 다른 책을 집으시면 또 그 작가님 어떤 사람이고 그러면서 막 영업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저주토끼를 집으시더라고요. 근데 제 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나중에 안톤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책을 펼쳐보셨대요. 그랬다가 문장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하고 싶은데 작가가 누구냐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내가 작가인데 나는 번역도 한다 라는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안톤 선생님이 이렇게 정상적인 한국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엉뚱한 대답을 하고 그래서 안톤 선생님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번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번역하는데요 이런 엇나가는 대화가 한참 오가다가 뒤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거잖아요. 이분이 이 번역을 해서 뭐 어쩌자겠다는 거지. 아니요. 누가 제 작품을 번역하고 싶어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와, 그게 언제예요? 2018년이요. 그렇게 진짜 우연한 만남으로 안토너 번역가님을
만나셨는데 아까 잠깐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보라 작가님도 소설도 쓰시지만 번역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직접 번역을 아니요. 하실 수도 있는데 영어도 능통하시고 그거 안토너 작가님한테 맡기신 이유는 뭐예요? 번역하는 것과 출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 네. 거기다가 한국인이 한국어로 쓴 작품을 영미권에서 번역한다는 건 장벽이 엄청나기 때문에 영미권은 언어 사용자 숫자도 많고 작가 숫자도 많기 때문에 굳이 번역 작품을 찾아서 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독자님들이. 그러니까 출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맘대로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출판사를 찾아내서 번역을 하시는 바람에 아니 출간을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안토너 번역가님도 한 줄만 읽고 완전히 홀딱 반한 저주토끼 정보라 작가님의 작품인데 작품을 처음 쓰셨을 때부터 쭉 이런 종류의 작품을 하신 거죠. 네. 주로 호러, SF 뭐 이런 약간 으시시하고 좀 기묘한 이런 이야기들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이런 장르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대세가 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는 좀 순수 문학에 비해서는 이게 대중성은 있어도 좀 작품성에 대해서는 좀 저평가를 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장르 문학을 하는 작가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 좀 서운하진 않으셨어요? 확실히 장벽이나 차별이 좀 많이 있다는 거는 느꼈는데요. 제가 현재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3기 대표인데요. 처음에 1기 대표 임원진이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금을 신청할 때 네. 신춘문예 혹은 문예지 추천으로 등단한 자 이렇게 자격 요건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정보라 작가님 예, 등단을 안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면 등단 안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디지털 문학상이라든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주최한 SF 어워드라든가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주관한 SF 문학상을 타긴 탔는데요. 그리고 그런 국가기관에서 주관한 장르 문학상의 의도가 그 등단에 해당하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거였는데요. 엄격한 그런 잣대로 보면 저는 등단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순수 문학의 예. 기준으로 본다면 예, 그런 근데 거니까? 저의 동료 작가님들 중에서 그러니까는 책을 뭐 장편소설 20권 내셨는데도 등단 안 한 사람으로 취급을 취급받고 받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 과학소설 작가연대에서 제일 처음에 타파하려고 했던 게 그런 장벽이었어요. 그리고 빨리 받아들여 주셔서 이제는 뭐 작품을 낸 지 몇 년 이상 된 사람 혹은 뭐 작품을 몇 편 이상 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기준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변화를 보면 실감하면서 좀 기쁘기도 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장르 문학 자체에 대해서는 순문학하고는 그 기본 관념이나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정보라 작가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루시면서 그동안 장르 문학을 해오셨던 작가님들, 환상 소설을 쓰시는 작가님들의 위상도 확실히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주변의 그 작가님들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굉장히 기뻐하시는데요. 작년에 김보영 작가님이 전미 도서상 후보에 오르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드 SF를 쓰세요. 그러니까 네네. 우주선 타고 우주로 나가서 외계인 만나는 그런 종류의 그 전형적인 정말 과학 기술로 가득한 SF를 쓰시는데 미국의 부커상 후보에 오르셨어요. 그런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뿅 튀어나온 게 아니고 제 이전에 이미 좋은 작품들을 계속 쓰고 그리고 이미 번역해서 수출하고 계시는 다른 선배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제가 그 각광을 다 훔친 것 같은 기분도 조금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끌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나온 거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결과물을 내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한국 SF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더 발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반적인 신춘문예라든가 문예지 등단이라든가 이런 꿈을 안 꿔본 건 아닌데요. 그쪽에서 수정을 요구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수정하라는 건지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쓰라는 건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걸 보면 이 순문학은 내가 접근할 수 없는 분야인가 보다. 이거는 제대로 국문과나 문예창작학과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쪽은 일단 내 길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장르문학은 장르이기 때문에 그 장르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소재나 기법이 정해져 있어요. 로맨스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두 남녀, 그러니까 그 사회적 지위가 다르거나 뭐 서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극단적인 차이점을 가진 두 주인공이 역경을 극복하고 사랑에 빠진다. 뭐 호러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 나타난다, 혹은 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한다. SF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라거나 우주선이라거나 뭐 그런 소재들이 나온다. 이런 그 장르 특징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글쓰기 시작할 때에 장르 소설 쪽이 접근하기가 훨씬 쉬웠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작가로서는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고 소재도 그 제한된 소재 안에서 선택할 수 있고, 이런 너무 황무지 안에서 저 혼자 길 찾아가야 되지 않고 그 정해진 길을 따라가면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변형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가능하기도 하고요. 지금 포항에 살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도 놀라기도 하시고, 특히 포항 시민 여러분들은 반가워하세요. 우리 지역에 이런 대작가가 살고 계시다니. 포항에 오신 지 한 3년 되셨다고 하셨나요? 2년 정도요. 2년? 네. 오, 이제 포항 새내기, 네. 세대. 네. 포항살이 괜찮으시죠? 네. 쓰시는 작품들, 소재들이 워낙 다양한데 포항과 관련된 소재를 또 써주시면 또 우리가 정보라 작가님 명성에 또 얹혀서 포항도 더 많이 알려지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좀 생기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대게라는 단편에 죽도시장이 나오고요. 대게. 예, 그리고 송도해변을 작품 안에 넣어야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쓰고 있는데 지금 예. 번역을 먼저 해야 돼서 마감에 쫓겨서. 아, 송도해변을 소재로 기획을 하고 계세요? 예, 송도해변하고 죽도시장하고 그런 지형지물들은 언제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룡포도 그 구룡포의 그 계단하고 일본인과 거리하고 그쪽도 타임머신 탄 거 같은 그렇죠. 예, 그런 맞아요. 환경이라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소설에 쓸만한 소재는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보라 작가님 작품 속에서 포항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이제 머지 않았네요. 아니요, 이미 발견하실 수 있고요. 네. 제가 글을 열심히 써야죠. 인터뷰하지 말고 글을 써야죠. 와, 너무 기대됩니다, 정말. 지금 이미 특히나 이게 북커상 인터내셔널 후보 지명되시면서 원고 청탁이 어마어마하게 밀려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조만간에 나올 작품들은 어떤 게 있어요? 조만간 나올 작품은 포항남자하고 어떻게 해서 연애를 하게 되었는가가 우와. 들어간 여성 서사를 중심으로 모은 여자들의 왕이라는 단편집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 포항 남자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집회 현장에서요. 농성하다가 만났어요. 아, 같이 집회를 네. 참여를 하시다가 네. 그럼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은 지금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이요. 아, 그러면 이제 직업적으로 네.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네. 뜻을 같이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사랑에 빠져서. 아니요, 저 혼자 좋아했는데. 네. 아, 그 작가님이 남편분을 사랑해서 쟁취를 하셨군요. 예, 고백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나도 좋아 이렇게? 아니요, 그럼요. 약속 있다고 가버렸어요. 와, 그런데도 결국에는 쟁취를 하셔서 네, 내 남자로 만들어서. 예, 다음날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포항까지 이주를 하셨군요. 네.
우리나라가 요즘 뭐 책 읽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작가님 같은 영향력을 주시는 분들이 나타나면 또 그래도 관심들을 갖고 책을 사서 읽고 이렇게 되거든요. 책을 사랑하는 인구가 늘어나게 늘 바라실 거 아니에요? 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인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책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책이 원래 재미없는 게 아닌데 학교에서 이제 필독도서라든가 뭐 안 읽으면 점수가 깎인다든가 네. 시험 봐야 된다든가 이런 이유로 읽게 되면 재밌는 책도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책은 원래 재미있는 것이고 본인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만화책이 됐든 뭐 로맨스가 됐든 호러가 됐든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책이 올바른 독서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냥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책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책을 읽는 게 결국은 이렇게 말하면 되게 거창하게 들리지만 한국의 언어 문학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책을 계속 읽어주시는 게 한국 문학을 살리는 길이고 계속 발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재밌는 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을 고를 때 내가 이런 책을 읽는 거는 좀 없어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내가 즐거운 책이라면 뭐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읽게 된다면 뭐 도서 시장도 커질 것이고 우리 작가님 같은 훌륭한 작가님들도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K 문학의 위상도 더 올라갈 것이고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정보라 작가님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내기가 아쉽습니다. 보내드리기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게